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 이 중앙일보 기사였어요. 중앙일보 기사 24일자니까는 바로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거네요. 그러니까 00시 3분이었으니까요. 근데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왔다. 이게 어제 날아온 것 같아요. 목동 60대 7배 뛰었다. 이 얘기예요. 이 채널A에서도 지금 유튜브 방송이 있길래 이따가 같이 이걸 연동해서 좀 볼 겁니다. 그러나 뭐 아리팍 해서 572만원에서 올해 976만원으로 서울 대상자 20만 가구, 28만 가구, 동작구 3년새 영가구에서 2,982가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이거 뭐 9억 원 기준 제가 계속 그렇게 말했던 그걸 가지고 폭탄을 때린 겁니다. 근데 66세 양천구 목동에 사시는 이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66세예요. 이분이 지금 경제활동을 할까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했어요. 2001년서부터요. 그러면 불과 이제 19년 전이 되겠죠. 그럼 거의 20년이라 치면 이분 나이는 그때 46쯤, 45쯤, 47쯤, 뭐, 요 정도 됐겠죠. 그 나이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한참 일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었으니까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셨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마당에 지금에서 갑자기 그냥 살고만 있고 이제 은퇴하고 뭐하고 없겠죠. 하지만 살고 있던 집만 갖고 있던 것 뿐인데 그게 가격이 올랐다고 본인이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근데 오르니까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금을 때려 맞는 거예요. 자, 종부세 처음에 10만 원을 냈고 올해는 70만 원이 나왔다. 재산세까지 합쳐서 400만 원이다. 내년엔 종부세만 150만 원이 된다. 자, 근데 집이 두 채인데 그 정도 금액이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계속 뚫겨 맞으니까 집 팔라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건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띄워놓고 자기네들이 왜요? 내놓는 정책마다 다 깨지는 바람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또 있었더니 4조 원을 기록할 게 뭐죠 이것이다. 마포구 아얀도 뭐 이렇게 또 했는데 처음에 종부세 35만 원. 근데 고가 주택 소유자 타격이 더 크다. 당연한 거겠죠? 계속적으로 올려서 계속 가니까. 자, 이 이야기를 이건 제가 지금 기사건을 가지고는 링크를 다 걸어 놓을 거예요. 어차피요.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글자 하나하나를 저는 활자를 제대로 다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안 해드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현재 지금 방송 나왔던 것들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채널A였어요. 이게 연합뉴스 불과 몇 개월 전의 뉴스도 같이 한번 연동해서 볼 거예요. 근데 당장 채널A 뉴스부터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굳이 5분 정도의 시간을 끊는 게 아니고요. 좀 시간을 갖고 계속 있었던 내용들을 다 한번 들어볼 거예요. 멈춰버린 대한민국. 모두가 멈출수록 더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인선 집값 기자네요. 떨어진다는 정부 말만 믿고 무주택자로 기다렸는데 집값에 전셋값까지 뛰어서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값이 오른 집주인들 중에도 벼락을 맞은 듯 눈앞이 깜깜해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난데없이 벼락이죠. 정부가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죠. 작년에 이 사람들은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뭐를 해서 양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보유만 하고 있던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아무것도 지금 하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경제활동이 안 되는데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나 뛰었다. 월급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하소연들이 나옵니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 조정이 겹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확 늘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1,000만 원 가량에서 올해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2천 됐네요. 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 40년 산 내내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걸 다 알아갖고
시골 또 하나 있는 거 이제 가라 이거죠. 서울 서초구 소재 84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91만 원에서 올해 349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배다라고 여기 지금 좌표 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는 두 배란 얘기예요. 84제곱미터가 공시가격 9억 4,500만 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고 다른 강북 일부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거주 집 한 채인 1주택자들의 세금까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문제예요. 집 하나 들고 있었고 당신들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막 뛰게 해서 아유 고마워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목줄을 재서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요. 서울 동작구의 경우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주택수가 126배 증가하는 등 올해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10%가 넘습니다. 지금 10억 넘어가요. 되는 물건도 별로 없거니와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동작구에 있는 부동산이라고요. 근데 그냥 다 10억 넘어가요. 물건도 별로 없거니와. 네. 15억 5천, 7천 뭐 그렇게 나와요. 좋은 거는 11억도 나오고. 지난해 약 59만 명이던 전국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는 70에서 8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5년 후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현실화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요게 지금 불과 23일, 바로 어제 밤에 올라왔던 뉴스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왔던 거를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이게 종부세 나와가지고 총 50억 해가지고 이거 지금 예견됐던 얘기예요. 여기 지금 광고가 좀 나오니까 광고 좀 넘겨버릴게요. 자, 요게 언제 거냐면요. 7월 10일 날짜예요. 2020년 7월 10일. 그러면 지금이 11월이니까 약 한 4개월 전이네요. 자, 연합뉴스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1년 내 되팔면 양도세 70% 물겠다. 1억이 올려면 7천만 원 가져가겠다. 제10차 비상경제 중개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홍남기 2분, 김현미. 와, 치를 떨겠어요 이거.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취득세율을 12, 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과 4개월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재밌죠. 근데 바로 현실화해서 4개월 후에 터졌어요. 코로나까지도 문제인데. 이게 잘 하기만 하면 해보시겠지만 건드릴수록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30억 어머니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종부세 4천만 원 걷겠다는 거죠. 연봉이네요. 웬만한 사람들이요. 그죠? 네? 이 얼굴 표정이 참 재밌어요 이분들이요. 50가 50억 원 진짜 비아냥거리는 말투 맞아요 저요. 전년에 비해서 약 2배에서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2배 띄우겠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럼 생각들이 있으셨어야지. 그 지금 나오고 나서 왜 지금 뒷보고 치십니까?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신청했습니다. 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요. 고양이 쥐 생각하시네요. 근데 건드릴수록 단 한 번이라도 성공이라도 거둬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 알던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동갑이니까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에 집을 사줘요. 그러면 빚 한 푼 없이 그냥 그대로 사줘요.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 유튜브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이 과분한 거를 던져줬으니까 얘긴데, 지금은 잘 살던 사람들까지도 정부가 작사를 해놓는 이런 상태입니다. 뭐죠? 인기 투표였죠? 인기 투표. 예, 촛불 들고 뭐 들고 다. 근데 저는 이 정부만 갖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다예요, 다. 어떤 누구는 다 잘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투자요? 예, 생존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보세요.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하시라니까요. 저야 어차피 땅 위주로만 밖에 보질 않으니까 땅으로밖에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수용을 하든 뭘 하든 소송을 걸든 똑같이 해서 여하튼 보상은 받지 않습니까? 수익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이런 식으로까지 쪼여나간다. 글쎄요. 제가 궁금한 거요. 불과 1, 2년 남으셨나요? 그 뒤의 모습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계속 정권을 가서 이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똑같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아니면 계속 그 정권이 계속 가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라도요,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기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정부를 믿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